자, 오늘부터는 여야 핵심 정치인들을 모셔서 토론하는 화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화투, 말로 다툰다 이런 뜻인데 논쟁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가짜뉴스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허위 선동과 결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성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금 말씀도 들어봤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도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화두로 던졌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가짜뉴스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하지요. 우선 이 심각한 상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000명한테 이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98.1%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민들 거의가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짜뉴스가 국민 통합, 이거를 또 저해하고 있잖아요. 사회 분열을 획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협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가짜뉴스로 우리 사회에 대한 모든 이 분열을 갖다가 거짓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사회 비용 문제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을 2017년도에 했는데 1년에 약 30조 원 정도씩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7년이니까 지금 23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올라갔을 텐데 이에 대한 국가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텐데 정치권도 아마 가짜뉴스 근절에선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일 텐데 지금 접근 방법은 좀 다른 거죠? 글쎄요, 아마 사안을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전반기에 언론 미디어 특위 여야 합의로 언론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잠시 맡았었는데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었어요. 특히 이 가짜뉴스가 최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ICT 기반이 너무 확산되면서 이 범위, 그러니까 가짜뉴스죠. 가짜뉴스의 범위,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지속성. 이게 그 과거 ICT 기반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과거 소위 신문 뉴스, 그 종이 신문에 기반했을 때만 해도 범위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잡기도 쉬웠고요. 근데 지금은 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퍼져가는 과정이 SNS를 통해서 금방 퍼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범위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잡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 기사를 삭제하는 게 이런 대표적인 게 어떤 성범죄 관련돼서 여성들 인권 차원에서 피해 여성의 인권 차원에서 디지털에서 지우려고 하는 때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를 돌리고 삭제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나 이걸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가짜 뉴스를 정의하는 방식 그리고 가짜 뉴스를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슨 언론 통제나 아니면 또 표현의 자유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크게 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일 때도 우리도 비슷한 입장인데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칫 가짜 뉴스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하고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벼룩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건데 자칫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제한돼서 안 되겠죠. 첫 번째 큰 틀에서. 근데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와 가짜 뉴스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저는 좀 먼저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나 반성부터 저는 책임 있는 공당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나 반성 어떤 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광우병이나 사두개단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국민이 겪어봤잖아요. 또 옛날에 김대엽 병풍 사건 같은 경우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최규선 20만 불 사건. 권력을 창출하는데 국민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들이 책임이 안 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이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말 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가짜 뉴스가 육하 원칙에 있어가지고 몇 개라도 부합을 해야 그래도 의혹이라고 하는 걸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의혹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일벌백계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사과해야 된다는 그 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드 문제, 사드 전자파 문제나 광우병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주장과는 좀 다른 결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부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그것이 공익적 성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문제를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분을 해야죠.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 뉴스도 있었지만 당시 핵심이 되는 것은 30개월 이상의 그 소를 수입하는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는 대부분 그 햄이나 그 젓가루 해가지고 치부하고 30개월 이전의 송아지 상태에서 일반 고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30개월 원령 이상의 그 미국 소를 수입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그 요리 방법이 좀 미국하고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핵심이 되는 게 뼈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뼈도 고아 먹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등등.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당시 30개월 이상 원령에 대한 소고기 수입에 제한이 있었고, 한미 간에 소위 미국 소에 대한 이 수입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문제 제기에 대한 거를 받아들이고 한미 간에 잘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뭐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는 사실에 부합하고 어디까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건지, 또 일부는 가짜 뉴스가 있다 하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정확히 갈라야 되고요. 가짜 뉴스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언론과 공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시각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 봤었을 때 30개월 이하의 소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공당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과학적 논의 테이블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홍 의원님 좀 죄송한데 민주당 때문에 30개월 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광우병을 국민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30개월 이상 된 소를 먹어가지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번에 또 이 부분을 민주당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할 때 수십만 명이 된다고 그랬다가 다음에 그게 소를 착각한 겁니다. 얘기를 하고. 소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에서 6마리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공익의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당시 이명박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대선 불복이었다고 당시의 정책팀장이 광우병 대책위의 정책팀장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익적 측면에서 가짜뉴스 역은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좀 바로잡아야 될 게 어쨌든 그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팀장이 우리 정당 사람은 아닐 거고요. 그 시민단체 쪽이었을 거고. 그것이 대선 불복,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뭐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너무 나간 거겠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뭐 하야시켜야 된다, 물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시민단체 일부에서 MB 퇴진이라는 얘기 나왔지만 그것이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우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주로 MBC 방송을 갖고 언론 그 광우병이 괴담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MBC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방송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광우병에 대한 상당한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는 것은 그러한 국민들의 불안을 물론 증폭시키거나 사실이 아닌 걸로 확대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괴담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광우병은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도 이제 가짜 뉴스 논란이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일 겁니다. 이제 IAEA 검증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죠. 여야의 다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AEA 독자적인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전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자, 일단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위기 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그래서 네. 야당이 가짜 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여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IAEA 보고서가 나왔죠. IAEA는 현재로서는 그 과학적 기준에 부합한 걸로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문제는 그 IAEA가 그 시료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본 그 도쿄전력 측이 준 것만 갖고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 추가적인 것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 IAEA도 인정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과학적 그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 보고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고서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IAEA도 그걸 일정 부분 한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준 것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게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해상에 방류됐을 때 어떤 문제점까지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IAEA 보고서를 완성된 거로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뭐 천공 얘기를 하면서 미신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후쿠시마는요,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전 세계의 11개 국가와 176개 국가의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 산하 기구인 IAEA가 과학적으로 한 거는 왜 안 믿습니까? 예를 든다면 대통령실을 이전을 했는데 그 미신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과학을 믿는 정당이 될 거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뭐 미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과학적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거는 또 못 믿는다 그러거든요. 참으로 공당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정말 과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해온 일입니다. 저희가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더 보강하면 보강을 했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깡통 보고서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알프스가 검증이 안 됐다 그랬거든요. 알프스 검증 보고서가 20년 4월에 다 나왔습니다. 딱 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IAEA가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국가기록원을 본인이 직접 다 조사를 하는데 아니다 그랬어요. 팩트체크해서 또 거짓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후쿠시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들은 사람들은 저게 사설기관인가 이러고 갔을 거예요.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국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지금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라 신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IAEA가 그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설기관이다, 그건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IAEA는 유엔 산하의 기관이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 에너지와 관련된 그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가장 권위적 기관은 맞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핵 에너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활용과 관련된.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해양수 방출에 따른 오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IAEA는 이런 해양수 방출 오염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알프스를 통해서 물론 이 보고서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그 시료 채취의 문제가 있지만 이 보고서도 IAEA도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유엔 산하의 환경 전문 기관에서 해양수 방출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한 번 더 검증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내 기준이 있잖아요. 대개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이 방사선 양이 1mm 시버트거든요. 1mm 시버트. 그런데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한 처리수에 나가는 것은 마이크로 시버트예요. 1 마이크로 시버트.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하가 나가는 거예요. 국제 기준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 기준치를 누가 만드느냐? 의학자들이 만듭니다. 환경 생태학자들이 만듭니다. 원자력 학자들이 가서 만들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건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괴담이 들어가고 선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 이 논란은 계속 그동안 평행선을 여야가 달려온 부분이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공방이 벌어질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정 유튜버가 여당 의원의 개입설을 제기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역시 가짜 뉴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도 한 번쯤은 문제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인데요. 예. 제가 지금 최근에 지역구로 서초로 가니까 저도 삼선이라고 저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저도 신상을 털었는데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넘어갔지만 이번 과정에서 한 카페 회원이 이 특정 그 여당 의원을 지목을 하니까 이게 확대 재생은 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팩트 체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책임 있는 요즘은 유튜버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일수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닐 때에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설명하고 그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이제 여당에서는 가짜 뉴스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사실 풀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이제 정부 여당에 있는 건데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받을 게 없습니다. 예. 2019년도에 예타를 아마 홍 의원님 잘 아실 거예요. 정책위장 하셔서 예타라고 하는 게 시간이 쪼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국토부하고 고속도로공사 다 이런 분들이 KDI가 모여가지고 예타를 할 때 그때 문제가 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한강에 2개의 다리를 놔야 되고 산이 높고 또 기존에 터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의견이 나왔었고 그 의견이 보고서에도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와가지고 22년도 1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내고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업체가 다 선정이 되잖아요. 예. 이 과정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후쿠시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이러한 그 괴담 선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양평까지 함께 더해져 가지고 큰 아마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야당이 잘 알고 계시다. 예.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정부가 가짜뉴스, 괴담이라고 하는 건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정부는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게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물론 야당도 그런 책임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나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도리어 그 언론의 신뢰도 그다음에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해 서울대 이제 팩트 체크 센터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된 뉴스들을 분석을 했더니 생산자의 77.5%가 정치권이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분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